예, 오늘은 비문학 독서 6월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 사회 지문 두 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모두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회 지문입니다. 예, 첫 번째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을 바탕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4단락으로 되어 있죠. 지금부터 5분간 각자가 지문을 읽고 문제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문제를 다 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5분이 지나야 되지만 그냥 진행상 바로 2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같이 함께 그 단락별 핵심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서 당연히 이제 중심 화제가 나오겠죠. 보니까는 근데 바로 첫 문장의 핵심어가 나오기보다는 앞에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네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이 뭐라고요? 인센티브 계약이다. 그런데 이 1단락에서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중심화제를 바탕으로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할 것 같습니다. 다음 2단락부터는 보니까 정보량이 좀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에서 첫 번째 명시적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계속 객관적인 부분의 그 특징이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을 얘기하면서요. 그 뒷받침 문장에 나와 있는 뒤의 내용은 좀 더 그 어떤 특징적인 내용을 더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이 알파 인센티브 강도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인센티브 강도 알파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서 많은 몫을 근로자에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명시적 계약을 사용한 부분을 2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단락에서는 그러나 한다면 이제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효과 말고도 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과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므로 따라서 알파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 악화.
그러면 또 오히려 기업의 이윤이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점이냐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한 부분이 3단락입니다. 다음 4단락에서는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계약은 뭐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인센티브 계약의 방식,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문의 내용이 길진 않더라도 그 내용의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문항당 1분씩 그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답을 판정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1분간 첫 번째 문제 28번 첫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28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인 이유는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해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암묵적이라는 단어 한번 좀 볼까요? 암시적,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고요. 묵시적, 침묵의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암묵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5번에 답했지만 오답 내용의 근거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는요. 인센티브 계약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라고 어디어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선택지는요. 2문단과 3문단에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은 명시적 계약이다. 이 문단에 있죠. 이 명시적 계약은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고 설명한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선택지는요. 명시적 계약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라고 한 몇 문단이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선택지는요.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든 경우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번 문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는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암묵적 계약이네요. 자, 암묵적 계약에 대해서 나온 설명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자가 1분간 풀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29번 두 번째 문제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인 이유는 이 암묵적 계약 바로 앞에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설명이 틀려서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이렇게 오류가 2번 답이 아닌 경우는 4번일 텐데요. 그래도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는요, 거의 다 대부분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밑줄 그은 내용이 그 주변의 앞뒤 문장을 판단해야 되겠죠. 1번 선택지는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근거하여서 맞습니다. 2번, 3번 선택지죠.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이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에 근거해서 3번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4번이요. 이가 정답이라는 근거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4번에 답한 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4가 오답인 이유는 기억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다음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장기적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잘 지키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4번 설명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는요,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이 작다면 굳이 협력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고 이때 기업은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죠. 자, 이 문제 유형은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정확한 분석을 물어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의 내용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윗글에 근거할 때 A, B, 보기에 A, B, 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했습니다. 증가, 감소의 특징을 물어보면서 명시적인 인센티브,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네요. 자, 지금부터 1분간 각자가 먼저 풀겠습니다. 시작. 예,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인 이유는 A에 들어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A에 들어갈 내용은 이 문단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되겠습니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라고 했고, 알파, 인센티브 강도가 커질수록 알파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그 더 많은 몫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강도 알파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내용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때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하므로 알파, 인센티브 강도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그러니까 감소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에는 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C에 들어갈 내용도 역시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왜곡 문제는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한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알파, 인센티브 강도가 커지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줄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고 이는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에는 감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다 이렇게 완수했습니다. 인센티브 계약에 대해서 나온 사회 지문의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로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니까 상업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중심 화제가 상업 광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5분간 각자 지문을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한두 문제를 더 이렇게 풀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각자가 5분간 독해하겠습니다. 실시. 예, 시간은 2, 3분 지났지만 5분 정도 경과했다고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문단의 첫 문장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또 소비자는 소비자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서로의 이익이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가 사회 전체에 나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다양한 규제 방식이 이렇게 모색되었다는 그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첫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 정할 것인가였는데 초기에는 소비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광고 피해의 책임 주체를 소비자로 본 초기의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문단에서는요 책임 주체로 이번에는 기업 책임 부담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피해의 책임 주체를 소비자냐 2문단, 3문단 기업이냐 이제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는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활용되고,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래서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 이런 등장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단에서는 광고의 규제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법적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문단에서는 법적 규제 외에도 자율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대응책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치이다, 이런 것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역시 접속어와 지시어는 좀 잘 봐야 되겠죠.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어떻다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각각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문단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분씩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번 첫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1분간 먼저 각자가 정답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27번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이 정답인 이유는 표제와 부제 문제이네요. 표제는 글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즉 글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이므로 광고 규제가 등장한 배경과 광고 규제의 유형을 표제로 제시한 1번이 적절합니다. 자, 이게 표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광고 규제가 등장한 배경은 1문단에 있죠.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광고가 사회 전체의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다. 그 등장 배경이 나왔고요. 광고 규제의 유형은요, 4, 5문단에서 법적 규제, 자율 규제, 방금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 긋고 나온 것이 부제가 되는 것이죠. 자, 한편 그 부제는 그러면 이렇게 이 표제를 뒷받침해주는 부차적인 표제에 딸린 제목입니다. 따라서 피해 책임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고 해서 이제 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럼 피해 책임의 주체는요, 2문단의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과 3문단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근거로 제시됐고요. 규제의 주체는 4문단에서 정부, 법적 규제, 5문단에서 기업, 자율 규제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의
선택지에 답한 학생들은 드물었지만 그래도 오답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는요. 광고 규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아닌 광고 규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규제의 유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번 해당 없고요. 3번 소비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역할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4번은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 광고 규제의 순기능은 확인할 수 있으나 광고 규제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광고의 순기능은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일문단에 근거해서, 그리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오문단에 근거해서 광고의 순기능이 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의 역기능은요, 광고로 인한 피해, 이문단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 역시 사문단의 그 역기능이 나와서 그 광고의 역기능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 규제의 순기능의 측면입니다. 광고 규제의 순기능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오문단의 근거에서입니다. 5번 선택지는 광고 규제의 주체에 따른 유형은 다루었지만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찬성과 반대 입장 대립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8번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적 독해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1분간 문제를 풀겠습니다. 시작. 예, 28번 문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가 정답인 이유는 3문단에서 상품에 응용된 과학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 오답 설명도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는 그 오문단의 근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뭐냐면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주체의 자율규제가 잘 작동되면 법적 규제의 역할은 작아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는 것이 1단락에서 얘기했었죠.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크면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강화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 근거도 있지만은 사실적 독해도 있지만 그 추론적 독해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3번 선택지는요,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다고 한 산문단의 것을 들어서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더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는요.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은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 문단의 근거에서 해당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기업은 뭐고 니은은 뭐죠? 자, 기업은 그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고 니은이 기업 책임 부담 원칙으로 소개됐죠. 거기 핵심되는 그 단락에 더 집중해서 그 특징의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을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먼저 1분간 답을 판정하겠습니다. 각자 1분간 문제를 풀겠습니다. 시작. 29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인 이유는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은 소비자가, 니은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문단의 첫 문장에서 법적 규제는 이런 공감대, 즉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나온 것이라고 했으며, 사문단의 끝문장에서 정부는 사실에 반하는 광고, 허위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만 광고 등의 법적 규제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보아 정부는 기업보다 니은을 따를 때, 즉 광고의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따를 때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는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는 기업과 달리 니은은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어떻다? 니은이 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경제적, 사회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광고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에 비해 더 중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설명도 역시 맞죠. 3번 니은은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반면 기업은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가 구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니은보다 기억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다. 5번 선택지는요.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가 소비자이든 기업이든 둘은 모두 광고에 엮이는 폐해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맞습니다. 자, 이제 30번 끝 문제 나왔습니다. 먼저 1분간 각자가 답을 판정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30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광고 규제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이때 규제의 주체로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자는 법적 규제를 위반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연결해서 1번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1이 정답인 이유는 보기에서 소비자 규제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아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에게 광고 폐해의 책임을 지우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아닌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내세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설명이 잘못됐죠. 자, 그래서 잘못돼서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보면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가 법적 규제를 위반하거나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3번이 좀 복잡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도 답을 1번으로 선택했지만 3번에 선택한 학생들도 좀 많았습니다. 보기와 오문단을 통해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소비자이고 자율 규제의 주체는 기업임을 알 수 있는데 소비자 규제의 주체인 소비자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이자 자율 규제의 주체인 기업과 긴장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3은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광고 주체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법적 규제와 소비자가 규제하는 소비자 규제는 둘 다 광고 주체들, 그러니까 기업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는 보기에서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도 문제 삼는다고 한 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0번, 1번이 틀려서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학습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